전 세계 전투 식량을 리뷰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수백 개국의 군용 식량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독일. 웬만한 나라의 전투 식량은 다 먹어봤죠. 그 사람이 한국 전투 식량을 먹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본 전투 식량 중 가장 맛있다. 농담이 아닙니다. 미국 전투 식량 전문 리뷰어 스티브 1989의 말이 인포. 구독자 300만이 넘는 이 채널에서 한국 전투 식량은 역대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투 식량이 뭐 얼마나 맛있겠어 싶으시죠? 근데 한국 전투 식량을 열어보면 비빔밥이 나오고 김치볶음이 나오고 떡볶이가 나오고 고추장이 나옵니다. 줄만 잡아당기면 뜨끈하게 데워지는 발열팩까지. 다른 나라 군인들은 차가운 파스타 하나 먹는데 한국 군인은 따뜻한 비빔밥에 김치를 곁들여 먹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 전투 식량이 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지 그 역사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가 진짜 큰 힘이거든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초코파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전투 식량의 역사는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제대로 된 전투 식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먹은 건 주먹밥. 밥을 뭉쳐서 소금 뿌린 게 전부였어요. 운이 좋으면 미군이 준 시레이션을 얻어먹었죠. 시레이션이 뭐냐? 미국이 1938년부터 만든 통조림 전투 식량입니다. 스팸, 콩, 비스킷 같은 게 깡통에 들어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지만 당시 한국 병사들에게는 꿈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고기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레이션은 미국인 입맛에 맞춰 만든 거라 한국 군인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밥이 없었습니다. 한국 군인에게 밥 없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거든요. 한국 전투 식량의 진짜 역사는 베트남전에서 시작됩니다. 1964년부터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됩니다. 최대 5만 명의 한국 군인이 베트남 정글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이 병사들에게 미군 시레이션만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군인에게는 밥이 필요하고 김치가 필요하고 고추장이 필요했으니까요. 1966년 9월 1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종합식품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초대 사장은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한 최영희. 군인 출신이 직접 전투식량 회사를 세운 겁니다. 목적은 분명했어요. 한국군에게 한국 음식을 먹이자. 이렇게 탄생한 게 K-레이션입니다. K1부터 K6까지 6가지 메뉴. 밥, 김치, 고추장, 된장, 멸치볶음. 한국인의 밥상을 통조림에 담아낸 겁니다. K레이션은 베트남에서 한국군의 사기를 크게 올렸습니다. 정글 속에서 전투를 하다가 김치 맛을 보면 고향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국군 옆에서 싸우던 미군들이 K-레이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야? 냄새 좋은데? 하면서요. 맛을 본 미군들의 반응. 이거 우리 시레이션보다 훨씬 맛있잖아. 이때부터 한미 간 전투 식량 교환이 시작됩니다. 1967년 10월에는 한미 간 전투 식량 납품 계약까지 체결돼서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총 5,639만 달러 어치의 K레이션을 미군에 수출합니다. 한국 전투 식량의 첫 해외 수출이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베트남전이 끝나고 한국군 전투 식량은 계속 발전합니다. 1980년대에는 전투 식량 1형과 2형이 개발돼요. 1형은 건조밥에 물을 부어 불려 먹는 방식, 2형은 통조림 형태. 솔직히 이 시절의 전투 식량은 맛이 없었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건조밥은 딱딱하고 반찬도 밋밋했어요. 병사들 사이에서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각 취식형 전투 식량. 이름부터 다릅니다. 즉각 취식, 바로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바뀌었느냐?
발열팩이 들어갔습니다. 이전까지 전투식량은 차갑게 먹거나 따로 불을 피워서 데워 먹어야 했습니다. 전투 중에 불을 피운다.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죠. 그래서 대부분 차갑게 먹었는데 겨울에 영하 20도에서 얼어붙은 전투식량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발열팩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팩 안에 줄이 하나 있는데 이걸 잡아당기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불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어요. 줄 하나만 당기면 10분 안에 뜨끈뜨끈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겨울 혹한기 훈련에서 발열팩은 전투식량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데운 전투식량을 먹고 난 뒤에도 발열팩의 열기가 한참 유지되거든요. 병사들이 이걸 품 안에 넣고 핫팩 대신 쓴 겁니다.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강원도 북부에서 발열팩은 따뜻한 난로나 다름없었어요. 즉각 취식형 전투식량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메인은 비빔밥입니다. 소고기 비빔밥, 제육 비빔밥, 김치 비빔밥 등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발열팩으로 데우면 진짜 갓 지은 밥처럼 뜨끈하고 고추장을 비벼 먹으면 그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찬이 들어갑니다. 볶음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어묵볶음. 한국인의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이 레토르트 파우치에 담겨 있어요. 디저트로 초코바나 캐러멜, 사탕까지. 다른 나라 전투식량과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전투식량 MRE부터 봅시다. 미국 MRE는 24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용까지 따로 있을 정도로 세분화돼 있어요. 디저트의 종류와 품질은 압도적입니다. 파운드 케이크, 초콜릿, 땅콩 버터, 커피, 에너지 드링크. 간식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메인 메뉴가 문제예요. 타코, 파스타, 칠리, 비프 스튜. 메뉴는 다양한데 맛이 전체적으로 밋밋합니다. 미군들 사이에서 MRE를 모두가 거부하는 식사이라고 부르는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칼로리는 한 끼에 약 1300kcal 엄청 높습니다. 전투 중 소모되는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미군들도 인정합니다. 맛은 한국이 위라고. 발열 방식도 다릅니다. 미국은 발열팩에 물을 부어야 해요. 한국은 줄만 당기면 끝. 편의성에서 한국이 앞섭니다. 프랑스 전투식량은 다릅니다. 미식의 나라답게 전투식량에도 자존심을 걸었어요. 프랑스군 전투식량 RCIR에는 놀랍게도 파테고기를 갈아 만든 스프레드와 초콜릿 무스, 심지어 비스킷과 치즈 세트까지 들어있습니다. 칼로리보다 식사의 질에 중점을 둔 거죠. 맛 평가는 미국보다 높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한 끼의 만족감이 다릅니다. 프랑스는 빵 문화니까 메인이 빵 중심인데 밥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한국 전투식량이 더 포만감을 줍니다. 러시아 전투식량 IRP. 이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3끼가 한 박스에 다 들어있어요. 통조림 형태의 고기, 죽, 크래커, 잼, 차, 설탕. 양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 문제는 무게. 한 박스가 2kg 넘습니다. 전투 중에 이걸 짊어지고 다녀야 해요. 한국 전투식량 한 끼 분량이 약 600에서 700g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무겁습니다. 맛은 러시아 군인들도 그냥 배 채우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리해 봅시다. 한국 전투식량이 세계 최고 평가를 받는 이유. 첫째, 밥이 있습니다. 빵이나 파스타가 아닌 밥. 이건 아시아 군인은 물론이고 서양 군인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에요. 밥이 주는 포만감은 빵이나 크래커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둘째, 반찬이 다양합니다. 미국은 메인 하나의 디저트 위주, 프랑스는 소스와 스프레드 위주인데 한국은 메인 밥에 반찬 23개가 따라옵니다. 한 끼를 제대로 먹는 느낌이죠. 셋째, 발열팩이 편리합니다. 줄 하나만 당기면 끝. 물도 필요 없고 불도 필요 없습니다. 넷째, 매운맛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고추장, 김치. 이 강렬한 맛이 전투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까지 있습니다. 매운맛을 먹으면 엔돌핀이 분비되니까요. 한미 합동훈련에는 재미있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전투식량 교환.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훈련할 때
서로의 전투 식량을 바꿔 먹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아닌데 거의 암묵적인 관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웃긴 점. 미군은 한국 전투 식량을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비빔밥 있어? 바꾸자. 반면 한국 군인도 미국 것을 먹어보고 싶긴 한데 한두 번 먹어보면 역시 우리 거가 낫다고 돌아옵니다. 미군들이 특히 좋아하는 메뉴가 뭐냐? 비빔밥이 압도적 1위, 그 다음이 볶음김치, 그리고 의외로 쥐포 생선 6포. 아까 말한 스티브 1989회마리인포 유튜버가 쥐포를 먹고 이렇게 달콤하고 맛있는 게 전투 식량에 들어있다고? 라고 감탄한 장면은 전설이 됐습니다. 유튜브에 코리안 MRE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리뷰 영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밥이 있다. 진짜 밥이다. 반찬이 여러 개. 이건 식당 수준이잖아. 발열팩 대박이다. 줄만 당기면 끝이라고. 김치가 전투 식량에 미쳤다. 한국에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전투 식량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 전투 식량은 진짜 고급 레스토랑 수준입니다. 한국 전투 식량의 인기는 군대 밖으로도 퍼지고 있습니다. 등산, 캠핑, 낚시, 아웃도어 활동에서 전투 식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민간용 전투 식량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 전투 식량을 직접 사 먹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 대비용으로 전투 식량을 비축하는 수요도 커지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길고 물 없이도 먹을 수 있고 영양 균형이 잡혀 있으니까 비상식량으로 딱이거든요. 일본에서는 지진 대비용으로 한국 전투 식량을 구매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한국 전투 식량은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 식량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요. 첫째, 메뉴의 다양화. 기존 비빔밥 중심에서 떡볶이, 제육볶음, 닭갈비 등 더 다양한 한식 메뉴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할랄 인증을 받은 메뉴도 개발 중이에요. 해외 파병이나 다국적 훈련을 위해서죠. 둘째, 경량화. 전투에서 무게는 곧 생존입니다. 일지이라도 가벼워야 더 오래 뛸 수 있으니까요. 포장재를 개선하고 동결건조 기술을 고도화해서 무게를 줄이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셋째, 맞춤형 영양. 특수부대용, 고온 지역용, 극한 지용 등 임무 환경에 맞춘 영양 설계가 적용됩니다. 사막에서 싸우는 병사와 설산에서 싸우는 병사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시너지가 생깁니다. K-푸드의 세계적 인기가 한국 전투 식량의 관심도까지 끌어올리고 있어요. 불닭볶음면 챌린지로 한국 매운맛에 눈뜬 외국인들이 한국 군인은 뭘 먹어?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전투 식량 리뷰가 꾸준히 조회수를 기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그 문화의 가장 극한 버전인 전투 식량까지 주목받게 된 거죠. 정리해봅시다. 1950년 한국 전쟁의 주먹밥에서 시작된 한국 전투 식량. 베트남전에서 K-레이션으로 처음 미군을 놀라게 했고 발열팩이라는 혁신으로 차갑고 맛없는 전투 식량의 개념을 바꿔놓았습니다. 밥, 김치, 고추장. 한국인의 밥상이 레토르트 파우치에 담겨 전 세계 군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전투 식량이라는 건 결국 극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한 끼입니다. 한국은 그 한 끼를 세계에서 가장 맛있게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군대 다녀온 분들, 전투 식량 먹으면서 이게 뭐야 했던 기억 있으시죠? 근데 세계 기준으로 보면 그게 최고급이었습니다. 다음에 편의점에서 비빔밥 전투 식량 보이면 하나 사서 드셔보세요. 그때의 그 맛이 떠오를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